안녕하세요. 저는 알레산드라입니다. 저는 세바스찬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고향입니다. QCAT 팟캐스트의 세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혁신, 기술,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죠? 아니, 사실 많이 이야기했어요. 세바스찬이 말을 멈추는 법을 모르거든요. 하지만 오늘 에피소드는 짧을 것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보안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이는 전 세계 커뮤니티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사이버 보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킹, 피싱, 랜섬웨어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세바스찬, 사이버 보안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10단어로 요약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전자장치, 즉 컴퓨터, 서버, 모바일 장치, 전자 시스템, 네트워크, 인터넷 인프라를 방어하는 실천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을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의 유형은 사이버 공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가장 일반적인 유형 중에서 우리는 이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공격 유형은 멜웨어입니다. 이는 인터넷 시대의 시작과 개인 전자장치의 급증 이후 항상 경고되어 왔으며 항상 활성화된 안티바이러스와 방화벽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장치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멜웨어는 컴퓨터, 프린터 및 거의 모든 인터넷 기반 장치와 같은 데이터를 포함하는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감염시키는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멜웨어에는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 스퀘어웨어, 랜섬웨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이중 랜섬웨어는 현재 가장 일반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합니다. 멜웨어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사이버 공격의 유형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두 번째 사이버 공격의 예는 사회공학입니다. 이는 개인이 설득, 강요 또는 조작되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도록 유도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에게 일반적으로 공유하지 않을 데이터나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할 때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제공하도록 설득하는 경우입니다. 멜웨어와는 달리 이 경우 해커는 기술적이거나 사이버 시스템과 직접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공학의 피해자가 해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종의 설득과 같습니다. 그리고 협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피싱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문한 패키지가 배송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형태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링크를 보냅니다. 맞아요. 패키지 배송을 추적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같은 식으로요. 또 다른 경우는 실수로 잘못된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인터뱅크 웹사이트를 찾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구글 검색 결과 중 첫 번째를 클릭했지만 URL에 오타가 있어 인터방키처럼 두 개의 니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URL은 매우 비슷하고 웹 디자인도 똑같이 보이는데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면 피싱 뒤에 있는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나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SMS, 이메일, 왓츠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요. 아니면 가장 오래된 속임수 중 하나죠. 당신에게 전화가 와서 당신의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며 가족의 보석을 모두 문 앞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은 이런 방식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건 언제나 고전입니다. 이게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넣어 당신이 무언가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러한 기관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 은행이 요청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사기일 수 있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이러한 종류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사용자에게 우리는 절대 당신의 비밀번호를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보니 기관들은 이러한 캠페인을 조직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사이버 공격의 예는 예를 들어 도스와 디도스입니다. 이는 서비스 거부 공격과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특히 디도스는 본넷을 사용하여 더 많은 장치를 공격하는 반면 도에스는 1대1 공격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에스 공격은 디도스만큼 해롭지 않지만 디도스는 본넷을 사용하여 서버에 대량의 요청을 보내 서버가 마비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해당 서버의 실제 사용자들은 그 기능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 대해 우리가 공유하고 싶었던 기본 정보는 이렇습니다. 물론 탐구할 주제는 더 많으니 더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소셜 미디어를 주목하고 게시물을 읽어보세요. 자,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윤리적 해킹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이니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